자, 21년도 35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an interesting phenomenon. 자, phenomenon이란 단어는 중요한 단어, 어떤 거에 대한 현상이라고 하죠. 간혹 가다가 저거 P로 시작해서 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해당하는 거. 스펠링은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흥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뭡니까? That across에서 지금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는 건데 arose from the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을 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면 is the concept of social proof예요. 뭡니까? 바로 해당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증거에 대한 개념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social proof가 이 글의 핵심적인 단어고 혹시 빈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요 해당하는 거에 대한 단어를 잘 기억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is easier for a person 돼 있어. 자, 이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전형적인 가주어, 진주어죠. 어떤 사람이요. 지금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생각에 관련된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쉽다는 거야. 그러면 왜는 뭐뭐 할 때니까 얘는 때라고 해석은 하지만 실제는 조건을 얘기하죠. 즉 뒤에 거 하면 앞에 거는 얘기예요. 뭐냐? They see that others have already done so에서 여기 done, have already done을 잘 보세요. 이미 사람들이 했단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미 사람들이 accept, 받아들이면이야. 그래서 accepted를 받기 때문에 더를 써야죠. 이게 bene을 쓰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가 그게 옳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그거를 다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인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거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when they see that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더 받아들인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군중심리 같은 거겠죠. 크게 본다면 군중심리와 관련된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자, 먼저 봅시다. 자, if a person, 어떤 사람이 그들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어. happen to a friend. 자, 잘 보세요. The person they see. 그들이 보는 사람인데 그들이 보는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타인이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happen to be friend. 친구가 됐어. 요즘에는 뭐 사실 실제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보고 얼굴도 안 보고도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소셜미디어로. 팔로우 언팔로우 하면서 그렇잖아요. 놀잖아요 거기서. 그렇잖아. 친구가 된다고.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친구들한테 돈을 주기도 하기도 해요. 요즘 좀 신기하더라고 보면. 용돈이니? 그게 뭐지? 아무튼 연예인도 아닌데 그치? 돈을 달라고 계좌를 까요? 돈 신기하면 계좌를 돈을 준대요 누가? 어른들은 이해 못할 세계죠 보면은. 그죠? 나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소셜 프루프라고 해서 아까 빈칸 단어가 요거였잖아요. 소셜 프루프가 has even more power, 더 강력해진대요. 어떻게? exerting peer pressure,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어. peer pressure라고 해서 이게 대중의 압박을 얘기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다수결의 압박을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이 하면 대세에 따라야 할 것 같은 얘기야. 그리고 rely on the trust, 어떤 신뢰에 대해 의존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 판단에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에 대한 판단에서 사람들이 하는 신뢰에 대해 의존을 하는 것처럼 피어 프레셔를 가하면 더 사회적인 증거, 소셜 프루프가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기서 얘기했던 다른 사람이 하필이면 내 친구야. 그럼 더 믿겠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 예시가 바로 필요한데요. 그 예시가 뭡니까? 예를 들어 video about the same issue, 어떤 문제의 이슈에 관련된 비디오가 may be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에 대한 영상이 떴어. 그럼 그게 뭐 사실이네 아니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뜨잖아. 최근에 논란이 됐던 뉴스 중에 뭐가 있어? 경기관광고? 꽃으로 그 할머니 그 거의 내가 봐서 폭행인데 어쨌든 그 꼬맹이 그 애 이름도 벌써 신상도 나왔다던데 얘기 안 할게요 선생님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 영상에 대해서. 근데 더 신뢰한다고 만약에 그게 수천 개의 나는 이거 한참 고민했거든. 이게 뭔지? 라이크 스가 뭐지? 왜 라이크 S가 붙지? 아 좋아요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좋아요예요. 아니면 따봉이니?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 페북에 이거 좋아요니? 그래서 좋아요가 수천 개가 있다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creditable이 나왔지만 trustworthy. 비슷한 표현으로는. 그 다음에 believable.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럴싸해 보인다는 얘기지. 그럴싸해 보인다는 표현에 seemingly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이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 그럴싸해 보인다는 좋아요가 많은 얘기다. 난탄 얘기다. 여기서 얘기한 좋아요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소셜 프루프지.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논리적인 진위 여부가 아니야. 뭐야? 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그 똑같은 의견을 보이는 거야. 이러면 아주 어려운 표현 중에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내가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동화란 표현 들어봤어? 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assimilate. 시뮬레이션 나온 표현이야. 동사예요. 동화시키다라고 해서 assimilate라고 해서 뭔가 합쳐진다, 유사해진다라는 표현에 similar에서 나오는 assimilate라는 단어가 나가 있어. 형태만 알아둬요. 어차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올 거니까 시험에서는. 그래서 뒤에 보면 friend recommend, 그 친구가 너한테 비디오를 추천해. 한 친구가. 그럼 많은 경우에서는 그 아이디어, 여기에 나온 비디오에 대한 신뢰성이, 그것이 나타내는 신뢰성이 will rise, 직접적인 어떤 비율로 증가하지. 어느 정도? 네가 위치시키는 그 믿음의 정도야. 뭐냐면 친구가 추천하는 비디오를 추천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보통 객관적으로는 이 비디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뭐에 집중하면 돼? 비디오에 집중이 맞지? 근데 친구가 추천을 한다면 비디오에 집중 안 하고 누구에 집중하는 거야? 친구에 집중하는 거야. 예를 들어 친구가 믿을 만한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친구야. 여러분 대부분 친구가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지지 말을 하면 입만 열면 그냥 구라, 미안해요. 자, 이런 것처럼 말을 하지.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걸 보여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대한 소셜 프루프는 내용이 있지 않고 뭐에 있어? 컨텐츠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 그 전달하는 메신저에 있거든. 가능하지. 그래서 컨텐츠의 신뢰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표현이야, 메신저에 있다는 거야. 잠깐만, 메신저가 맞을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지. 그러니까 전달자의 거기에 대해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죠. 스펠링 확인하면 되겠다. 메신저는 내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걸 전달하는 사람한테만 이 더 행당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this is the power of social media. 이게 소셜 미디어의 힘이다라고 필자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part of the reason, 왜 비디오나 포스트가 바이럴하게 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해요. 바이럴도 용어기는 하거든요. 바이럴이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 바이럴 하면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지. 바이럴 마케팅 이러면서. 근데 원래 바이럴의 원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예요.
바이럴에 딱 맞는 우리나라 표현. 입소문이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소셜 프루프가 뭐다라는 거에서 알면 돼. 제일 중요한 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자에 대한 신뢰도가 그 정보의 신뢰도를 결정한다고 어렵게 나와버리면 왜 그 특유의 알죠. 마지막 줄. 즉,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나오면 그거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내용에서 영작하거나. 오케이. 확인해 보세요. 그거까지 캐치한 글이었고요. 다음 질문 36번 가봅시다. 한번. 자, 36번입니다. 36번은 처음 시작이 consider로 시작을 하죠. 보통 consider, imagine, think 이렇게 생각하면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냥 상황이 나와. 진짜 실제 사례가 아니고 사고 실험이 나오고 항상 어쨌든 예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사고 실험에서 주는 이야기나 교훈점이 당연히 그 글의 주제가 되겠지. 그 염두도 하고 글을 읽어야 돼요. 항상 처음에 시작을 imagine, suppose, consider 이런 걸로 시작하면.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두 사람이 도서관에서 쿼럴링 하고 있어요. 쿼럴은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 있는데 fight가 우리가 소동이라는 표현 알아? 소동? 막 시끄러운 거, 소동. 그 소동을 쿼럴이라고 하거든요. 해서 쿼럴은 그냥 사소한 말다툼 정도의 파이트 정도를 쿼럴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남자가 쿼럴링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각자 의견을 얘기해요. 한 사람은 창문을 열길 원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디아더가 돼야지. 여기서 만약에 어나더가 돼버리면 귀신 얘기가 돼버려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건 누구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항상 나머지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디아더가 돼요. 다른 사람은 닫기를 원해요. 즉 물어볼게. 어떤 사람은 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닫기를 원한다. 일반적인 이 상황은 동시에 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니지. 그럼 우리말로 가능은 할까? 내용 일치 문제 나올 때 이런 거 나오면 훅 가잖아요. 뜻이 뭐예요?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런 건 나오면 훅 가버려요. 뭐지?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일반적인 특성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답이 아닌 게 아니라. incompetent 뭡니까? 적어보세요. 양립 불가능한. 그러면 딱 맞는 표현 아니야? 저기 한 문장과 취약하면은? 그치? 이러고 내용일치 문제 나와버리면 너 못 골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양립 불가능해요. 누구는 열고 싶고, 누구는 닫고 싶어요. 이거 보면 그렇죠. They argue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가 뭐야? 앞뒤니까 옥신각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의역을 한다면 옥신각신, 앞뒤로 논쟁을 벌인 거죠. 얼마나 많이 열 것이냐? 뭐냐? 조금만 열래? 절반 열래? 야, 그럼 4분의 3 열어. 아니야, 너무 많이 열었어. 절반 열자. 아니야, 절반도 많아.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 막 이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자, 어떠한 결론도 그 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양립 불가능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만족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여기 어디예요, 지금? 도서관이죠.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도서관에 떠들면 뭐라 그러죠? 대학교 도서관 떠들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보면 막 포스트잇 붙어가지고 저기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이러면서 붙으면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그 압박감.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 같고도 뭐라 그러나. 콧소리가 숨쉬 너무 크네요. 붙으면 불편한 거. 좀 그래. 아무래도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공부한 적 없고, 선생님은 항상 어디서 공부했냐면, 비가 안 올 때, 왜냐면 비 올 때는 보통 공부를 안 했어요, 선생님은. 비가 안 올 때는 이제 나무 밑에서 벤치에서 잡아가지고 했었거든. 보통 거기 눕고 자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노숙자처럼 거의 그렇게 다녔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서가 들어왔어. 사서는 그러면 사서의 역할은 뭐지, 보통? 싸움을 우리 뭐 한다고 하죠? 어려운 표현으로? 중재하겠지. 그래서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중재라는 표현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치?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물론 N이 제일 쉬워요. 사실은.
중재라는 얘기는 둘 사이에 절충안을 해서 둘이 이게 손잡게 하는 거지. 그럼 두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협상한 거지. 그럼 negotiate.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위치하는 거니까 mediate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 A가 진짜 어려워요. 이 단어가 arbitrate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률 용어긴 해요. 사실은 중재라는 표현에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참고로 여기 지문에서는 밑에 읽어봐야겠죠. 밑에는 뭘 썼지? 이걸 썼다. 밑에는. 그러면 요거나 요거 조심해줘야 되겠지. 시험 문제에서는. 자, she asked one. 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Why he want to window. 그럼 왜 문을 열고 싶어요? 라고 묻는 거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열자 말자만 옥신각신 한 거니까. 저 신선한 공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럼 반면에 나머지 그 한 사람은 아니 왜 닫고 싶어요? 그러면 드래프트 피하려고. 드래프트가 외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외풍 말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투리로 우풍이라고도 하는데 뭔지 알지? 공간이 넓으면 높으면 위에 바람 불면 춥거든 보면.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잠시 생각한 다음에 she 누굽니까? 라이벌런 사서죠. 사서가 open the wide window in the next room. 그 옆방 여기 방 말고 옆방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물이 오지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만 동시에 뭐가 없어? 외풍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이야기죠. 뭐에? 그래서 나오는 거야. 빈칸에는 무조건 여기 나와야 돼. 여기까지 나와야 돼. 저 네고시에이션 대신에 미디에이션이나 아비트레이션 나왔다. 너희 못 고르잖아요. 그러면. 뭔지 알지? 조심해 줘야 돼요. 분명히 시험 문제 이걸 킬러 모양 아니면 네고시에이션 안 줄 거야. 그죠? 서술형 관련된 거라면 네고시에이트를 쓰도록 유도할 거야. 시험 문제에서. 그치? 어영부양 조심해 줘야 돼. 같이. 핵심 단어야. 정석이라면 여기 빈칸을 뚫려야 돼요. 민성아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죽으면 안 된다. 수능 봐야 된다. 자, 보자. 죽으면 안 돼. 수능 봐야 돼요. 수능 보고 알아서 하세요. 자, 보자. 그래서 뒤에 보면 아니야. 자, 생명 소중하죠. 자,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졸고 있어 이렇게. 자, since the party's problems appear. 여기서 파티라고 하는 건 당사자라고 의역하면 좋아요. 해당하는 그 당사자의 문제가 하나의 어떤 위치에 관련된 갈등처럼 보였지. 여기서 이게 직역이긴 하고, 그러니까 포지션이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 여기서 위치인데, 나 위치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어, 우리말 표현에. 뭐라고 하지? 자기의 이 위치 말고, 위치 비슷하긴 한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뭐야.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입장이요. 스님, 어떻게 입장이 포지션이요? 입장이 포지션이에요. 이 장자가 한문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한문 맞나 이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저 한문 안 쓸게요. 마당 장자 아니야? 몰라요? 장이 필드의 장자야. 장소예요. 그래서 제일 좀 입장이라고 하면 스탠드 포인트도 가능해. 포인트 오브 뷰. 이런 표현도 돌려 펼칠 수는 있어. 입장이 중요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 입장에서 서로 뭐가 다르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혹시 교착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 고착이 아니야. 교착이라고 해. 뭐 어떤 느낌이지? 교착 상태라는 표현. 그러니까 딱 붙어서, 그러니까 붙는 건 맞거든. 착이니까.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꼼짝하지 못해. 그래서 비슷한 표현에 뭐가 있냐면 stand still. 그 다음에 데드락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걸어버리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교착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야. 그걸 impasse. 느낌 뭐죠? 통과할 수 없다고. 지나갈 수 없다고. The librarian could not have invented the solution. 자, 봐봐. 그 해당하는 요 사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녀가 한 거에 대해서 찾을 수 없을 거래. 물어볼게요. 실제 찾을 수 있었어? 없었어? 무슨 법? 그렇지. 그래서 꼭 이 형태를 써야 돼요.
이거 그냥 could not invent 나오면 틀리는 거야. can도 안 돼요, 무조건. 저거 써야 돼. 조건. 만약에 그녀가 focus on the two men, 두 사람의 언급된 어떤 그 포지션에만 신경 쓰면, 창문을 열고 닫고자 하는 거에 대한 욕망에 관련된 입장만 생각했으면 당연히 해결책을 못했겠죠. 근데 안 그랬죠. 이 사서가 집중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입장이 아니었어요. 뭐냐? 대신에 she looked their underlying. 그렇지.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협상만큼 중요한 단어. interest. 이익이야. 신선한 에어와 그 다음 노 드래프트와 관련돼 주는 깔려있는 어떤 이익, 깔려있는 관심사, 이거에 집중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알면 좋아요. 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무섭지만 너한테 접근을 하는 거야. 널 죽이려고. 그 사람하고 협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얼마큼 죽일래? 반만 죽일래? 이렇게 얘기만 자를래? 이렇게 안 되지. 협상이 안 돼. 그렇잖아. 정반대 입장이 어떻게 협상이 되겠어? 협상이 되기 위해 조건은 뭐야? 이 행동을 하면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다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협상할 일이 있다면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걸 계속 어필을 해야 돼. 동시에 나도 이익이 된다고. 나만 손해를 본다? 그럼 약간 사기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연봉협상이나 취직을 할 때 이제 그 면접 보잖아요. 나를 뽑았을 때의 회사한테 좋은 점 뭔지에 대한 걸 어필할 수 있으면 돼요. 자꾸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이걸 굉장한 것보다 날 뽑으면 당신한테 뭘 좋은지를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듣게 돼요. 사람은 다 자기 관심사,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그런 질문이에요. 주제도 명확하지, 이 질문은. 그치? 명확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고시에이션과 그 다음 밑에 있는 여기 인터레스트 이 두 부분이 제일 핵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포지션은 위치라는 것보다 입장이라는 표현도 좋아서 스탠드 포인트나 포인트 오브 뷰로 바뀌었으면 해당하는 거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가 36번 질문이었습니다. 37번 가봅시다. 자, 37번을 보시면, 자, 봅시다. 요것도 꽤 주제가 명확한 질문이긴 해. 보자. 자, 조사에서 61%의 미국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 그들이 정부를 지지한대. 어떤 정부냐면,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주는데 돈을 쓰는 정부가. 아니, 쉽게 말하면 돼. 너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반대에 찬성해? 어디가 많을까, 일반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 대부분 찬성 아니야? 그치. 다른 대부분 찬성을 할 거야. 아, 선생님,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아니, 그렇잖아. 안 생각했어. 당연하잖아. 근데, 봐봐. 똑같은 사람이 질문을 받은 거야. 이번에는 뭐냐? 야, 정부가 복지에 돈을 더 지불하는 어떤 이런 정부를 지지할 건가 질문은 21%만 호의적인 게 대답했대요. 이런 거야. 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옹호를 해요. 근데 복지를 더 하자라는 거는 복지? 빨갱이? 이렇게 돼버려 표현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입장이, 그리고 이상한 얘기잖아. 그냥 복지나 가난한 사람 돈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게? 그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래서 중간 부분에 뭐가 나와? 정치가 나오는 거야. 요 표현하고 진짜 똑같은 수능 문제가 몇 개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얘기 해줄게. 왜냐면은 이게 관련이 있어. 봐봐.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기준 이하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 들어? 좀 기준 이하니까 안 좋은 거구나. 그치? 자, 두 번째. 썩어가는 슬럼가를 구해야 됩니다. 느낌 다르죠? 근데 썩어가는 슬럼가나 기준 이하의 주거 환경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야. 정치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케이? 자, 그때는 21%에 있는 사람들만 호의적이었대요. 그러면
분명히 왜 여기를 작은 따옴표 하는지를 너희도 알 거야. 이 의도가 보일 거야.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왜? 뒤에 봅시다. 즉 다시 말해서 풀어줘야 돼. 다시 말해서 If you ask people about the individual welfare problem, 무슨 말이냐? 이걸 풀어서 얘기해 주자. 어떤 사람이 개인의 복지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uch as giving financial help에서 어떤 사람들 오랫동안 질병에 있었던, 그러니까 장기간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직장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뭐 생활 지원비를 준다. 그거 누가 반대할 거야, 그거? 아니면 paying for the school meal. 자, 어떤 가족, 즉 저소득층 가족들한테 그 해당하는 학교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반대해요? 밥 준다는데, 그잖아. For families of low incomes. 이것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들에 대해 널리 환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favor가 나오잖아. favor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 환영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 하면 acceptable이고, 그리고 환영한다고 하면 웰컴이나 그 다음에 호스피탈을 쓸 거야. 근데 이 단어 조심해줘야 돼. 왜냐? 정확히 반대 표현이 호스틸이 있지. 이게 적대적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환영이고.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호스피탈이 환영하는 이고 호스틸은 적대적인이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바로 이 밑에 나오는 복지 얘기는 적대적이거든, 사람들이. 근데 힘든 사람 도와주자. 이거는 환영을 하는 거니까. 내용이 됐죠? 이 내용이 이해됐지? 근데 즉 여기서 얘기한 이 얘기가 어디 얘기야?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돕자지. 이게 위에 나왔던 assisting the poor지. 이게 가난한 사람 돕자는 얘기야. 이거는 호일해. 근데 뒤에서 하지만 만약에 웰페어,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 복지가 사실은 네가 아까 적었던 리스트한 프로그램과 똑같은 거지, 실제로는. 더 이그젝셈이니까 완전 똑같은 거지. 근데 그거는 반대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 남는 궁금증은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 왜? 똑같은 건데 어떤 건 찬성하고 어떤 건 반대하냐고요. The World Welfare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부정적인 함축이 있거든. 아마도 because, 근데 왜 그럴까 이거? 이건 사실은 여러분 문제는 아니야. 이거 무슨 문제야? 정치인들의 문제지. 그 다음에 언론이 문제지, 사실 이거는. 그거를 그리는. 왜냐면 복지하면 맨날 뭐 세금 얘기 나오고 베네수엘라 나오고 뻔한 루트가 있거든요. 뭐 북한 공산주의 나오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되게 기적적인 논리긴 해요. 복지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인 정부에서 보편복지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보편복지는 모든 사람이지. 모든 사람 똑같이 가 공산주의 빨갱이. 이렇게 루트가 돼요. 되게 신기하게. 아니 그잖아.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여러분 탓은 아니고요. 정치인과 언론사들이란 말이야. 사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랑 비슷하게 하나가 더 있지 뭐. 노동자. 저번에 얘기했지, 선생님 수업 시간 때. 그죠? 노동자. 노동자의 정의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뉘앙스의 노동자는 노동자, 노동자 막 땀 냄새, 노동자, 되게 안 좋아. 너희도 노동자 될 거면서 나도 노동자고 선생님 지금 현재 노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 나 노동자예요 지금. 근데 노동자라는 어감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야. 이거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 정치인하고 왜 나오는지 알겠지. 그래서 if you ask about welfare, 네가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질문을 해요. 사실 복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 올라가 버렸네.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기가 막힌 표현. 사실 이 용어는 정치 용어긴 해.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표현. 프레임 씌우는 표현 쓰거든요. 틀을 만든다고. 이 질문에 대한 틀,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 그 답에 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마한테 용돈 협상을 할 때 어떻게 질문 유도하는 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그치? 이 그러니까 주제는 똑같아요. 용돈을
5천 원만 올려줘. 이게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미사역구를 붙이거나 어떤 진행 방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그죠? 자, 여러분 능력이죠, 그거는. 자, 그래서 which matters. 이게 중요해. 만약에 너의 목표가 진정한 트루 미저라고 해서 진정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관련된 진정한 핵심적인 것을 획득하자고 한다면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선생님 드라이브 본다면 봐봐. 누구의 예를 들어 평가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답은 둘 중 하나지. 잘하다거나 아니다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잘하지 않다는 얘기는 못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는 경우도 중간도 있지 않냐? 뭐 소스에 그저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하고 있네요. 근데 잘하는 거, 엄청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잘하고 있다라고 무응답한 사람들을 다 반대하는 사람 먹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20%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뭔지 알지? 물어보는 방식과 그걸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정치인과 언론이 나온 게 그런 이유야. 예를 들면. 자, 그래서 and next time, 다음에 네가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어. 항상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특히나 이제 대권이니까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다수의 사람들이 제 얘기에 동의한다고 지금 연구조사는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 국민의 75%가 저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조심하래요. 케어풀하라는 얘기야. 왜?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프레임을 쓰였냐에 대해서 결과가 정반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런 의미니까 어떻게 본다면 어때? 지금 너희가 봤을 때 봐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을 복지로 바꾸는 게 엄청 큰 변화야? 너희가 봤을 때? 아니지. 그럼 여기선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지. 단순히 표현만 바뀌고 사소하게 바뀐 건데 그게 엄청나게 큰 결과로 바뀌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나, 그렇다면 이쪽에서 스몰이나 트리비얼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작다, 사소하다, 크게 아니다라는 표현. 근데 그게 그만큼 크리티컬하다. 아니면 나중에 배울 질문, 옛날에 배운 질문인데 혹시 너희 기억나? 자동차 바퀴에게 나오면서 중추적이라는 표현 기억나니? 영어로 뭐였어? P로 시작하는 거. 오랜만에 볼까? 저번 시험 보면는데 피보탈이 있었죠. 이렇게 활용을 하면 학교 선생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걸 써먹으니까 학교에서. 오케이. 그런 얘기니까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다음 38번 가봅시다. 한번. 요거 40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해 볼 거예요. 교과서. 그때 좀 쉬세요. 지금 스포트를 올려보자. 38번 가봅시다. 한번. 자, 위험. 우리가 뭐 리스크라고도 하고 뭐 크라이시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위기나 위험이라는 것이 종종 발생한다. 뭐로부터? 불확실성. 근데 꼭 기억하면 좋아. 영어권에서는 uncertainty에 대한 어감이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심하게 마이너스야. 우리 흔히 말하는 유럽과 서양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좀 되게 취약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얘네는 이라크보다 북한이 더 무서워. 어떻게 이 새끼들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 아니면 비슷한 표현이 그래서 unpredictability 겁나 돌렸었네. 예측 불가능성. 뭐에 대해서? About how to approach the problems. 문제나 상황에 어떻게 접근해야 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위기가 나온대요. 그럼 핵심은 불확실성과 위기지. 이게 끌고 가야 돼요. One way to.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싫은 거니까 위기는 항상 피해야 되거든. 그런 위기를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즉, 이 얘기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뭐 하는 거야? 컨트롤 하는 거지. 이게 단어를 기억을 해둬야 돼. 나올만 해요. 불확실성을 컨트롤 하는 거지. 불확실성을 컨트롤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contract with a party.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야? To experienced.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즉, 우리말로 하면 숙련된, 노련한 사람이죠. skillful.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 적용하다 아니에요. 어댑트 발음은 똑같은데 능숙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지. expert,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거 단어 모르는 친구 되게 많아가지고 전문가예요.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지. 계약하는 거지. 그래서 자, 예시 봅시다. 여기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왜 나왔어요?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보자. 예를 들어, 아이고야, 이렇게 안 올라가냐. 예를 들어, to minimize the financial risk associated with the capital cost of tooling and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the large complex manufacture 돼 있는데, 자, 너무 길죠? 보자, 한번. 이게 목적이야. 부사용법이야. 자, 최소화한대. 야, 위기는, 재정적인 위기는 무조건 줄이는 게 맞지. 어떤 위기야? 캐피털 코스트의 자본의 비용인데, 뭐의 자본의 비용이 들었냐면은, 도구나 아니면 장비야, 생산에 대한 대형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공장에서, 회사에서 이거 생산량을 늘리고 싶을 때 사람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나 장비를 바꿀 때가 있지. 근데 그 장비가 싼 게 15억짜리야.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일반 장비 같은 거 비싼 거 많이 있어요. 그 장비 같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회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 묘하게. 근데 그 시스템 바꿔버렸어.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위기가 있어. 왜냐?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또는 그걸 작동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생산자들은 뭐 하냐? 자기가 직접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걸 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단어야. 컨트랙트가 뭐야? 계약하는 거죠. 서브는 subordinate라고 해서 하위란 뜻이거든. subordinate. 하위리. 그래서 자기가 직접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밑에 있는 급에 있는 회사한테 주는 걸 겁나 어려운 표현으로 하청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 뉴스에 한번 나오는데 하청, 원청 이러면서 원청은 본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하청은 밑에 있는 기업이야. 근데 제일 문제가 뭐야? 하청에 하청을 주기 때문이야. 그럼 나는 삼성에서 일하지만 삼성에서 일한 사람의 하청을 주면 600만 원짜리 일이 150만 원짜리 일로 변해버려요. 4대 보험도 안 했죠. 우리 흔히 최근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막 어떤 사고나 그런 걸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지. 하청이에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다 보면 삼성, 현대, 영화는 다 돼 있는 거야, 실제 보면은. 하청을 줘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하청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 major component of the supplier. 그 해당하는 거에 대한 주요한 구성 요소의 생산을 하청을 줄 수가 있어.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유사한 거야. 그런 거와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큰 회사가 있어. 공장이 있어. 근데 그거를 새로 기계를 들여와서 사람을 뽑고 하는 것보다 이거와 유사한 일을 하는 밑에 있는 기업한테 발주를 주는 거야. 일을 주는 거야. 그러면 발주를 주니까 수주하겠지. 그래서 수주, 발주라는 표현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 형제지문에서 나 이런 거 뉴스에서. 뭘 수주했다, 뭘 발주했다 이런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 그 일을 지금 받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러면 자기가 했을 때 실패할 부담이 줄어들지. 그건 좋은 거지. 위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이 하청이 뭘 얘기할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일을. 어떤 사람? 능숙한 사람한테. 아까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이랬죠?
이거는 좀 여러분 그 기업 얘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this relieve the manufacturers of the financial risk. 당연하겠지만 이게 제조업자의 어떤 재정적 위기를 경감시켜 주죠, 당연히. 뭐와 관련된 그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죠. 이 재정적인 위기를 associated with the tooling and equipment to produce this component. 이런 구성 요소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장비나 아니면 도구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재정적 위기를 줄여주죠, 이거는. 그건 장점이에요. 그럼 끝나면 되거든? 아니, 또 문제가 있어. 근데 however, 그래서 however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삽입 문제였다면 여기서 삽입이 뚫렸을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는 한 가지의 위험을 물어볼게. 위험을 없앤 거야? 위험을 전가한 거야? 전달이지. 그래서 트랜스퍼가 나오는 거야. 이건 위험을 완전 없앤 게 아니에요. 위험을 넘긴 거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또 다른 문제에 관련된 거에 대한 걸 인허리, 물려받는 걸 의미한대요. 무슨 말이냐? 또 예시가 필요해요. subcontracting working, 이렇게 하청을 준 일, 그 해당하는 요소에 관련된 하청 준 일은 put the manufacturer, 그 제조업자 그 위치에 있는 제조업자인데 외부에 의존하게 한대. 잠깐만, 이게 얘기랑 똑같이 관련이 있는 게 뭐냐? 사실 하청이니까 부리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하청이 거꾸로 역으로 책 잡힐 때가 있어. 만약에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2년 전에 일어났던 불매운동이에요, 일본. 대기업에서 관련된 반도체나 그런 산업에서 특정 공정을 일본 것만 썼거든. 그러니까 일본 하청을 준 거야. 이러면 내가 그걸 새로 하는 것보다, 연구하는 것보다 일본한테 하청 주는 게 더 싸거든요, 비용이. 근데 일본이 그 무역 보복 이러면서 안 해! 이러면서 예를 들어 해버린 거야. 그럼 하지 마! 이러고 우리도 찾은 거야, 쉽게 말하면. 난 중국이라든지 찾은 거야. 거기에 해당하는 원료를 찾은 거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청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건 아니라 거꾸로 때가 있어. 그래서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죠. 그것은 increase the risk, 위험을 높여. 뭐냐면 질에 관련된 컨트롤과 관련된 위험인데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남한테 넘기는 거야, 컨트롤을. 넘기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질을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스케줄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하청을 준 데에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배지라고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리고 퍼포먼스 오브 더 엔드 아이템. 뭐야? 마지막 제품에 관련된 퍼포먼스. 왜? 이게 부품이지. 그럼 부품이 결합했는데 불량인 거야. 그럼 마지막 퍼포먼스를 내 장담할 수가 없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위기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지만 더 웃기는 거 그걸 뒤집어요. 이런 위험은 종종 줄어들 수가 있어. 어떻게? 케어풀 매니지먼트를 하면. 즉 돌려서 표현하면은 뭐야? capable of handling risk. 사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아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 기업 가서 일을 하거나 할 때 나오는 건데 회의에서는 맨날 그 리스크를 얘기를 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지 않냐, 어떤 거든? 여러분이 하다못해 게임을 하다도 항상 위기는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위기를 아예 다 피하는 건 불가능하죠. 실제는 위기는 없애는 게 아니고 위기는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테스트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한 것들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위기를 없애자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위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대처 능력하는 거에 대한. 왜 그런 거 있잖아. 신입사원처럼 실수할 수 있다고. 근데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내가 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상사가 혼내지도 않아요. 보면. 지가 대처 가능한데. 그게 중요한 거니까. 위에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 보시고요. 39번 가봅시다. 자, 39번을 보시면 ransom old라고 해서
자, 랜섬홀드 사람 이름이에요. 자, father of the old mobile. 자, old, 이거는 뭐 95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야. 이 old mobile의 그 창립자, 보통 자기 이름 많이 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랜섬 올드라는 요 사람이 could not produce his horseless carriage. 말 이상하죠? 말 없는 마차. 뭐예요? 자동차요. 아니 근데 그때는 말 없는 차라고. 왜냐면 대부분 말이 끌었으니까 말이 없는 마차가 차죠. 야, 요거 가지고도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거가 없는 한계를 뚫는 제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선 송신기. 원래는 송신기가 선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것서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이 먼저야, 인터넷이 먼저야. 인터넷이 먼저죠. 선 끼고 연결해. 랜선 끼고. 근데 이게 선이 없던 와이어리스니까 와이어리스가 더 새로운 거야. 와이어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홀스레스 캐리어 표현. 자, 이 차를 지금 충분히 생산을 빠르게 할 수가 없었대요. 옛날 얘기야. 아니, 최근 얘기 아니, 옛날 얘기예요. 1901년 얘기야. 1901년에 he had an idea to speed up the manufacturing process. 야, 생산 과정을 속도를 늘려보자. 그래서 한 차를 한 번에 만드는 대신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차를 만들었냐면은 차가 부품이 있으면 부품을 먼저 챙겨오고 달고 해서 다 한 번에 만들고 그 다음 만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어셈블리 라인에서 핵심은 디비전이에요. 분업이야, 분업. 핵심은 디비전 레이브라고 해서 분업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차 만드는 공장 현대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누구는 차 하고 누구는 뭐 해서 하는 거 반복만 하죠. 그치? 조립하죠. 조립을 한 거야. 요즘에는 뭐 아파트도 조립을 하던데 보니까 조립 되게 많이 해요. 파츠 만들어가지고 조립해요. 금방 만들어요. 그러면 acceleration. 그러니까 목표는 뭐야? 속도를 올리는 거니까 가속이죠. 딱 맞는 표현이 acceleration이죠. 그래서 이 제품의 제품 생산의 가속이 듣도 보지도 못했다. 무슨 말이지? unprecedented. 전례가 없다는 얘기죠. From the output of the 425대를 1901년, 즉 1년에 425대 만드는 거야. 에서 몇 대까지 늘렸어? 2500대까지 늘린 거야. 5배 넘게 늘린 거야. 자, while other competitors were in awe of this incredible. 자, 이 믿지 못한 어떤 양에 감탄하고 있었대요. 다른 경쟁자. 사실 여러분, 그 미국에서의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사실 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이야. 딴 사람으로 알죠, 여러분들. 저 사람 말고. 자동차 관련된 되게 옛날 이름 뭐가 있어? 포드가 있잖아. 포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오죠. 이 사람이 항상 나와요. 자동차 나오면 헨리 포드가. 자, 포드가 dare to ask. 감히 이렇게 질문한 거야. Can you do even better? 우리가 심지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혁신을 자극하는 거지. 뭐냐? He was in fact, 그는 실제로 able to improve all the, 이 사람의 똑똑한 아이디어를 뭐 한 거야? 개선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improve야. 이미 잘 된 걸 또 한 번 하는 거지. 어떻게? By introducing the conveyor belt to assembly. 그러니까 어셈블리 라인까지 인정이야. 거기에 뭐 하는 거야? 하나 더.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는 거야. 우리 컨베이어 벨트 뭔지 알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돌아가고 여기 작업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차체를 붙이는 사람은 붙이기만 하는 거야. 붙이고 찌개 돌아가는데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만드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은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화, 분업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 결과 포드의 생산량은 지붕을 넘어갔대. 우리 지붕을 뚫었다는 표현 알아요? 천장을 뚫었다? 뭘 얘기하는 거야? maximized. 최대화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거야. 넘어간 거야. 그래서 instead of taking day and half to a manufacturer model T,
이 모델 T를 제조하는 거에 대한 게 하루 정도를 걸린 대신에 as in the past, 과거에는 지금 he was now able to speed them out. 재밌는 표현은 better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뭔지 알지? 엄청나게 많이 대량생 하는 거야. 어떤 속도로? 자, 90분에 한 대. 어마어마한 양이죠. 90분에 한 대를 만드는 양으로 지금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야. 잘 봐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제로에서 아이디어를 시작한 거야? 아니지.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올드의 아이디어가 있었지. 즉 뭐냐? moral of story. 여기서 moral은 도덕이 아니라 레슨 교훈이에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good progress. 좋은 진보가 헤럴드라는 기가 막힌 표현 나오거든요. 원래 헤럴드는 전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령이라고 하는 건 퍼뜨리는 거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의 파이오니어, 선구자 또는 개척자, 전령 선구자거든요. 그래서 개척자의 의미고 그런 의미라면 혹시 우리말로 초석이나 기반이란 표현도 가능할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기가 막힌 변호가 이미 먼저 하는 기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느낌인데 기가 막힌 표현에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어셈블리 라인은 플랫폼이지. 포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올드 아저씨가 만들었어. 근데 거기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추가한 거지. 이거는 플랫폼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거니까 전론적으로 좋은 진보가 좋은 진보를 stimulate, 스파크, 자극시키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체크를 하시고요. 모의고사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하려면 너희 또 친다고 또 뭐라 그럴까봐. 자, 이거 좀 쉽게요. 자, 40번 질문 가봅시다. 이로써 이거 6월 모평까지는 마무리가 되어 이러면 자, 뭔 얘기인지 봅시다. 애나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지금 보스턴에 있는 요 1차 어떤 그 의사,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의사라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 식습관 같은 걸 개선을 해서 진짜 막 약을 뭐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현대 뭐라 그럴까? 가정의학과 정도면 될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수술까지 않은 병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여기서 크레이지를 조심해줘야 돼. 야, 크레이지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선생님 미친 게 플러스예요? 미친 것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미치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미친 거는 안 좋은 거고요. 이렇게 미친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미치다 표현했을 때 대단해, 그때도 미쳤어 라고 할 때 크레이지를 써야 돼요. 매드는 참고로 뭐냐면 이게 화랑 관련돼 있거든. 그래서 이걸 명상 표현하면 광기가 돼. 영어로 뭘까? 매드니스. 인세인은 뭐냐면 이건 더 심각한 건데 언덕 위에 하얀 집에 가야 돼요. 이렇게 미치면.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미친이 세 개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엄청난 쿨이야. 그래서 좋은 거야. 조심해줘야 돼. She believed she could improve the eating habit of the thousands of hospitals. 자, 여기 있는 방문객과 병원에 있는 요 어떤 직원들의 식습관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고. 보통 식습관을 개선한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건강하게 먹으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잘 봐야 돼. 윌파워나 모티베이션을 바꾸는 거 없이. 이게 중요해요. 보통은 건강하게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하나 물어보죠. 요즘 그 젊은 학생들 중에 가장 못 지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물 얼마나 마셔? 2리터 먹어요? 못 먹지 않냐, 2리터? 물론 음료 제외야. 음료 제외고 순수 물만 얘기하는 거야. 특히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어, 아메리카노 많이 먹으면 물 더 먹어야 된다. 이뇨 작용 때문에. 2리터 못 먹지, 그거. 이 먹기 쉽지 않지. 2리터 먹으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냐? 2리터 먹기에. 물론 선생님은
물을 많이 먹어서 한 번에 500ml 꿀떡꿀떡 마시긴 하는데 목마르면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그래. 말을 많이 하면 이 수분 날아가거든요. 그나마 마스크 때문에 지치고 있지만 흥건해요. 지금 침이 흥건해. 더러 미안해요. 침이 엄청 흥건해요 지금. 아 죽겠어 아주. 불어가지고 집에만 가면 입술이 불어가지고 침에 불어가지고 그런 얘기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She didn't plan on taking them at all. 자, 전혀 not at all이지. 전혀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 계획하는 거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도 안 했어. 무슨 말이냐? 보통 건강한 식습관 얘기하려면 뭐 물을 드셔야 돼요. 하루 2리터 먹으세요. 얘기하잖아. 그렇게 안 한 거야, 얘기를. 그럼 뭘까? 디자이너 스터디 to alter the. 자, 용어 나왔다. 초이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용어예요, 그냥 이거. 근데 초이스 아키텍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이 지금 하우스피럴 카피토리아, 이 지금 매점, 병원 매점에서 선택 건축을 지금 바꾸는 연구에 대해서 고안을 해본 거야. 이게 뭐지 이게? 풀어줘 하면 돼. 자, 알겠지만 광고나 아니면 이런 거 한 거 없어. 그냥 뭐 했어? 어떻게 그 방에서 그 음료가 배열되는지에 대한 걸 바꿨대. 자, 음료가 어떻게 배열되는 방식을 바꿨다고 하면 심플하게 하면 음료에 뭘 바꾼 거지? 음료에 뭘 바꾼 거지? 위치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포지셔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자, 봅시다 한번. 오리지널리 원래야 원래는 냉장고가 그 캐시 리지스터 옆에 위치했었대요. 자, 시험 문제에서 그림 문제 나오면 지옥이다 이거. 뭔지 알지? 잘 따라와야 돼. 그래서 가봐. 그러니까 캐시 리지스터가 계산대죠. 그러니까 계산대를 그려볼까? 어떻게 생각해? 계산대. 그리고 계산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옆쪽에 이렇게 그 냉장고가 있었대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소다만 있어요. 여기서는 소다. 소다가 뭔지 알죠? 청량음료. 왜냐면은 여기가 카페테리아 식당이니까 그 여러분들 그 있잖아. 그 기름진 거 먹고 이제 사이다 콜라 한 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봐봐 여기서 she add water 물을 옵션으로 각각 추가했어요. 무슨 말이냐? one options to each one. 지금 여기다가 냉장고에다가 소다에다가 물을 추가한 거지. 물을. 소다에다가 물을 추가한 거죠. 물. 자,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거기서 뭐 했어? She placed a basket of water next to the food station에서 food station 뭐냐면 이게 식당이지. 그러면 음식이 배열되는 곳이 있었을 거야. food station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자율배식이에요. 대부분이. 누가 주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방을 쭉 통해서 물병, 그 basket of water니까 물병을 여기 지금 음식 그 푸드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놔뒀대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 그리고 소다도 여전히 처음에 냉장고에서는 이용 가능해.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캐시 카운터니까 입구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입구에서 들어와서 뭐 냉장고 보이고 소다 보이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산대가 있고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야. 사람이 이 푸드 스테이션 돌 거란 말이야. 도는 중간중간에 물이 있는 거지. 물병 그 통기 바스켓이 있는 거지. 그리고 water was now available at all drink room.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위치를 바꾼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치에서 포지션은 플레이스먼트가 지문은 플레이스먼트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차이가 뭐가 일어난 거지? 물이 더 쉽게 이용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 available이 나왔고 이 대신에 아까 나왔던 accessible이 나와도 괜찮아요. 또는
이게 결론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변에게는 결론적으로는 가깝게 클로즈하게 둔 거지. 여기서 다시 한번 A로 시작하는 뭐 adjacent가 나오면 힘들어한다. 인접한이라는 의미에. 자, 그래서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 다음 3달 동안에 소다 판매량은 11.4%가 감소했어요. 지금 뭐 소다 먹지 말자, 사이다 먹으면 이 썩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광고 안 한 거야. 위치 바꾼 거야. 그리고 반면에 세로 보틀 워터 무슨 말이냐? 이 물에 대한 물병 판매는 25.8%가 늘었대요. 아, 이거 선생님이 비슷한 얘기 하나 해줄게. 선생님이 이거 끄고